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마두로가 생포됐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압송돼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트럼프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정말 미국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공중자산이 무려 150대 이상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F-18 전투기, B-1 폭격기까지 동원이 됐고요.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다라고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미군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상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작전을 위해서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띄워놓고 여러 가지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날을 택해서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라고 미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맞죠? 마두로 체포 수개월 전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예행 연습을 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전에 동원된 부대는 최정예 부대인 델타 포스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라고 하는 부대도 역시 또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체포 임무를 맡았는데 이게 바로 나이트 스토커라고 이제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연대가 바로 2011년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 암살 당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시를 파키스탄에 실어 달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특징은 뭐냐면 법집행기관, 사법기관과 같이 합동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장 집행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아니다라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한 게 아니라 범죄자를 잡으러 간 거다. 근데 범죄자가 저항을 하니까 범죄자를 압도적 화력으로 잡기 위해서 미 군이 동원됐다는 것이 지금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말이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정보 요원들이 수개월 동안 마두로를 추적해서 그의 이동 경로, 거주지, 여행지, 식습관, 복장, 애완동물까지 파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라든지 준비가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다가 실패하고 인명피해 나고 이렇게 안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완전히 준비를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작전에 말이죠. F-18, F-22, F-35 전투기, B-1 폭격기, EA-28 전기, E-2 조기 경보기 등 또 다수의 원격 조종 드론 이런 것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체포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F-18, F-22, F-35 전투기가 동원됐고 B-1 폭격기까지 동원됐고 EA-28 전기라든가 E-2 조기 경보기 그리고 또 드론까지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작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고 있는 마두로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마두로가 이제 피해가지고서 무슨 철제문이 있는 대로 두꺼운 문 그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잡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또 그걸 뭐 폭파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겠죠. 어쨌든 마두로가 사실은 마두로도 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했었죠. 또 뭐 어떤 전시 상태를 유지하고 안 잡히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마두로가 이렇게 이제 생포가 됨으로써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이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뭐 마두로에 의해서 부통령이 됐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는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접수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마차도를 이제 내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리아 마차도라고 저번에 노벨상을 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지도력이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차도가 이번에 이제 마두로가 압송되고 나서 성명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문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상당한 내용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차도라고 저번에 노벨상을 탔던 야권 지도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마두로가 생포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오늘부터 베네수엘라 국민과 다른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국제사법조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부한 마두로에 대해 미국 정부는 법 집행을 약속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마두로한테 기회를 줬었죠. 사실은 말이죠. 그냥 다 놓고 떠나라고. 그런데 마두로가 엉뚱한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통령한테 권력을 넘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꼼수를 부렸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복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꼼수를 부렸지만 트럼프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근데 마두로가 이제 잘못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 트럼프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원래는 마두로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손을 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2기 때는 들어서자마자 저 마두로를 손보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갖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 마두로의 실책이라면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차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이 우리나라에 확립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싸워왔고 모든 것을 바쳤으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7월 28일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우리, 그는 즉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고 모든 장병들에게 군 최고사령관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 곤살레스 우르티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가요, 이 사람이 당선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당선됐는데 이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이 사람이 당선된 것을 갖다가 뒤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지금 이 미국이 이렇게 정당성을 갖는 건 뭐냐면 마두로는 사실은 떨어졌는데 부정으로 선거 결과를 뒤엎어가지고서 자기가 이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 당선자예요. 그리고 원래가 여러분 그 앞에 이 마두로 앞에 해먹었던 자가 차베스 아닙니까? 이 차베스가 이제 이 마두로한테 사실을 물려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차베스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건데 그래서 차베스는 막 돈을 뿌려가지고 그 당시 돈이 좀 있었으니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마두로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를 도입한 거야. 그러니까 차베스는 돈을 뿌려가지고 선거를 해도 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마두로는 인기가 없으니까 선거를 해가지고는 당선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부정선거를 도입한 거고 그것이 스매트매틱스하고 도미니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이 사람 100%인 거야. 이거는 뭐 100%니까 뭐 그 전에 그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또 출구조사라든지 전부 다 압도적으로 이 곤살레스가 이겼어요. 그런데 지가 이겼다고 발표해버리고 정권을 안 내놓고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계속 지배하고 있는 놈이니까 정통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트럼프가 곤살레스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으로 앉힐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수상자도 이 마차도도 역시 곤살레스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지금 마차도도 새로운 어떤 성명을 발표해가지고서 곤살레스가 대통령을 만든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곤살레스한테 지금 이 대통령 자리를 맡길 가능성이 많다. 원래가 당선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베네수엘라는 어떤 것이냐면 원래가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발견된 지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석유가 처음 발견됐을 때 미국이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어.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중질유라 가지고 뽑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걸 뽑을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이 없었어. 그래서 미국 정유회사가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차베스가 들어서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미국은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도둑 맞았다는 말이 그 말이야.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는 석유를 도둑 맞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투자했던 거 그걸 갖다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석유를 갖다가 점령할 거예요.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기 투자했던 거 다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가서 석유회사 제대로 돌리고 하면은 경제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들어간 걸 갖다가 이제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의당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더라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놈들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놈들이 말이죠. 미국이 투자했던 그 엄청난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차베스가 들어서면서 말이죠. 다 강제로
듯이 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은 완전히 빡쳐 있었죠. 그런데 많이 참아왔던 것인데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결국은 해낸 겁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에 이 마두로를 생포한 것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강신업 TV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신 애국 구독자 여러분, 강신업 TV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내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일 새로운 뉴스와 이슈를 다루고 가능한 한 팩트와 법적 관점에 근거해 논평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TV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구독자 참여형 후원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협찬이나 광고 구조와는 달리 강신업 TV의 구독자로서 여러분들께서 역대급 파격 할인 특가로 구성한 후원 구독자 더산삼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그 패키지 구매 금액의 30%가 여러분 구독자의 이름으로 강신업 TV의 후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 금액의 일부가 이 채널 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패키지는 새해 설 명절 시즌에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로 설계되어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강신업 TV의 지속 운영에도 기여한다면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분, 부모님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 광고보다 후원 구조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선 1만 후원 구독자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과 댓글창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후원 구독자 회원 모집 캠페인에 나라를 걱정하고 강신업 TV를 성원하는 애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